자, 국내 조선 3사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난 6월 1일 날 23조 원짜리를 따냈어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규모입니다. 무려 100대인데요. 이거를 작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뭐 1년에 배를 몇 척을 만드는데 이거는 몇 척밖에 안 되지 않냐, 작다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카타르가 한 거거든요. 지금 2027년까지 LNG 100척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세계 LNG선 건조량의 60%를 내가 혼자 다 먹겠다. 대단한 나라죠, 카타르. 세계 LNG선 건조량의 60%를 미리 확보한 거예요. 지금 배를 주문한 게 아니라 도크를 주문한 거죠, 도크를. 한마디로 너가 만드는 화방, 너가 만드는 공장을 이미 매점 매석한 겁니다. 23조를 들여서 60%를 매점 매석을 했어요. 계약을 맺은 거죠. 유가 하락으로 지연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딴 거 없이 빠꾸 없이 만들었습니다. 자, 카타르가 어디 있는 나라냐? 여기입니다. 23조 원짜리 발주한 나라가 요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여드름처럼 붙어서 이렇게 누르면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 아니 미안한 게 아니라 여기 조그맣게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옆에 바레인이 있고요. 여기가 아랍에미리트가 있죠. 여기가 오만입니다. 나라 크기는 오만이나 예멘이 훨씬 크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고요. 카타르가 저기 있는 나라인데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참 묘하게 붙어있죠. 반도예요. 삼면이 바다인데 옆에는 바레인이고요. 여기가 도하입니다. 카타르 도하. 제가 어저께 짜로 온도를 찍어봤어요. 43도! 야, 진짜 대단한 나라죠. 참고로 올 여름이 역대 가장 더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더위 주식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4년 전보다 독한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이 74%예요. 영국 기상청은 50%, 미국은 74%.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예상되고 있어요. 5위 안에 들 확률은 99.9%. 저도 요즘 느끼고 있어요. 야, 이거 6월인데 날씨가 미쳤나봐. 6월 초인데 밖에 나가면 왜 이렇게 덥냐? 아니 7월 초도 아니고. 와, 이거 날씨가 5월인데 덥다라고 5월달에도 얘기 나왔는데 6월달엔 지금 여름인 것 같아. 거의 한여름 날씨가 아닌가. 이 정도면은 에어컨을 벌써 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더운데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카타르는 이 와중에 날씨가 무려 43도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날씨인가 싶은데 카타르의 수도가 도하인데, 형님들 카타르 도하라 그러면은 기억이 뭐가 나십니까? 우리는 떠오르는 게 딱 하나밖에 없죠. 저는 잘 떠오르지 않는데 아마 그 형님들은 떠오르실 겁니다. 카타르 도하 그러면 이게 떠오르죠. 도하의 기초. 1993년 월드컵 최종 예선. 당시는 93년 최종 예선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라가 들어가서 상위 2위까지만 월드컵을 나갈 수 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3연속 월드컵을 나가네 마네 하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한테 졌죠. 세상에 일본한테 0대1로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지면서 지금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탈락할까 말까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대전은 이랬습니다. 사우디 대 이란, 일본 대 이라크, 대한민국 대 북한이었어요. 우리가 북한에 인터뷰를 해서 같은 민족인데 져주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북한 선수가 한마디 했어요. 너라면 지고 싶겠냐? 하긴 생각해보면은 잘못하면 아오지일 수가 있죠. 북한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열심히 했어. 3대0 이겼는데 문제는 위에 사우디, 일본이 다 이기면 끝이잖아요. 일본도 이기고 사우디도 이기면 2등까지 올라니까 우리는 탈락인데 3대0으로 이기고 동시에 하고 있던 막 경기를 막 동시에 보여주는데 우리가 3대0으로 이기고 있음에도 물론 사우디 대 이란은 4대3으로 사우디가 이겼습니다. 사우디는 올라갔어요. 사우디 끝났고 일본과 이라크가 이제 이라크가 이겨야 되는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대1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한이 3대0으로 끝날 때 일본과 이라크는 일본이 2, 이라크가 1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탈락된 자라서 어떤 표정이었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가져왔죠. 아, 자료 화면에 충실한 방송. 3대0으로 이기고 난 직후예요. 자, 빨간색이 우리나라인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잠깐만, 왜 갑자기 기뻐하지? 저렇게 뛰어갔던 이유는 조금 있다가 이게 터지죠. 도하의 기죠. 어이쿠 들어갔네. 어이쿠 들어갔네. 이게 끝나기 30초 전인가 1분 전인가 이미 탈락한 이라크가 갑자기 정신줄을 놨는지 여기서 수비수가 헤딩을 한 게 쏙 들어가죠. 아, 이게 1993년 도하의 기적입니다. 2대1로 치고 있다가 요게 들어가면서 일본이 2대2가 되면서 일본이 탈락을 하는데 거의 일본이 기절을 하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인기였습니다. 뭐냐면은 그 주한 이라크 대사관에 감사 전화와 팩스가 그 쇄도를 했다. 이라크가 그때 뭐 50년간 못 이뤘던 한 이라크에 나오죠. 한 이라크 침묵을 조 한 골로 이뤄낸 기적을 발휘했죠. 한국 친구들로부터 100통이 넘는 편지를 받았던, 심지어 이 이라크 수비수 우리나라에 와서 팬미팅도 하고 사인회도 열고 한국 프로축구에 뛰고 싶다 뭐 이런 인터뷰도 하고 그때 뭐 난리 났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게 저기서 열렸던 겁니다. 도하의 기적.
저 나라 카타르가 지금 23조를 역시 우리나라하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주문을 한 거고, 참고로 카타르가 그 나라입니다. 2022년에 피파 월드컵을 하는 그 나라인데, 지금 피파 월드컵이 보통 여름에 하잖아요. 여름에 하면 사람 죽죠. 42도예요. 평균 기온이 42도입니다. 이거 미쳤죠. 38도에서 42도이기 때문에 이때 하면 사람들이 모두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전 경기장에 에어컨을 틀겠다. 축구 경기장 전체를 에어컨을 틀겠다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겨울로 갔어요. 사상 최초로 겨울에 하는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울에도 온도가 보통 26도예요. 겨울에도 우리나라 여름이죠. 이제 아마 2022년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카타르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닌 게 1인당 GDP 세계 랭킹 5위입니다. 대단하죠. 7만 불. 우리나라 3만 불이에요. 기름이 나니까 뭐 우리나라보다 1인당으로 치면은 2배 이상 잘 살고, 참고로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보시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쫙 보여드렸는데, 인구가 1억이 넘으면서 이 10위권에 드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6만 5천 달러. 엄청나게 잘 사는 겁니다. 일본이 4만이에요, 4만. 미국이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인당 GDP가 6만 5천 달러. 1억이 넘는데 6만 5천을 넘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미친 나라죠. 인구 봐요. 이것도 1000만 넘는 나라도 없잖아요. 12에 호주 하나가 1000만을 간신히 넘고 1000만 넘는 나라가 없는데 3억짜리가 6만 5천이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는 3만 정도 되고 있죠 지금.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럼 카타르는 왜 저렇게 많은 배를 주문할 수밖에 없었냐? 이유가 있죠. 원래 카타르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LNG 가스 수출 1위입니다. 세계 랭킹 1위. 무려 25%를 장악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카타르 입장에서는 기분이 살포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뭐가 안 좋냐? 이 존재감 없던 미국이 2018년부터 존재감을 보이는데요. 이대로 가면은 존재감이 어마무시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메리카가 안 그래도 저 3억 인구가 6만 불 하고 있어서 이게 제정신인가 싶은데 겨우 뭐 몇백만 인구가 그거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눠 먹겠다고 이거를, 이게 사기예요. 이 나라는 사기. 이런 게 어딨어. 땅 파니까 나온다고 냅다 팔고 있으니까 카타르하고 똑같아질 예정이에요. 2025년 되면 1인 줄 알았는데 미국이 세계 최대 LNG 수출국 될 날이 5년 남았습니다. 카타르하고 호주하고 거의 절반이었는데 이게 미국이 1위가 될 날이 5년 남았어요. 카타르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늘려야겠죠. 대-LNG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셰일가스 때문에 LNG 수요가 엄청나게 또 향상되고 하니까 LNG 시대에 맞춰서 늘려야 돼. 1위 자리를 위협받는다 그러니까 NFE 계획해서 2018년부터 자기네들을 왕창 내려서 1위 자리를 유지하겠다,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계획 중에 하나가 2019년부터 나오는 LNG 백척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유가 빠져서 안 할 줄 알았는데 하겠다는 거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면 전체 배에 비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 2019년에 우리나라 한국 조선이 LNG선 수주한 게 44척. 2019년치의 2배를 한 방에 해서 대충 상선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겠지만, 한마디로 우리나라 조선업 빅3의 LNG를 만드는 도크, 다른 상선이나 그런 플랫폼 만드는 도크들 말고 LNG 슬롯은 2020년까지 사실상 매점 매석 당했어요. 2026년까지 카파가 사실상 50% 찼으니까 나머지 거 치면은 대충 찼습니다. 조선업들 많이 오르긴 했죠. 덕분에 예를 들면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거 지금 뭐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이전 가격을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물론 그렇다고 조선업이 좋냐? 좋진 않죠. 왜 좋지 않냐면은 길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 이 대우조선해양의 2006년부터의 차트입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주가가 요거에서 요거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 당시에 채권 시장에 있었는데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샀다가 회사 감사팀에 불려갈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천둥 벌거숭이 시절 대우조선해양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AA 플러스인가? 이 정도가 무지하게 좋은 회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천둥 벌거숭이 아무것도 모를 때 냅다 샀다가 100억어치 회사채를 샀다가 회사 감사팀에 불려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 조선업 이게 오는데, 와 이거 만기 상한 받을 때까지 회사 감사팀에 불려갔어요. 조선업에 이런 암울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럼 왜 안 좋냐? 지금도 많이 오르지 못한 이유는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실적도 좋지만 요즘에 돈은 잘 버는데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없죠. 밸류에이션이 박스권 당연히 하단에 있고, LNG가 좋다고 하지만 해양과 상선 쪽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이게 굳이 따지자면은 비슷한 산업이 있어요. 아주 비슷한 산업이 뭐냐면은 제가 또 역시 잘 알고 있죠. 주주입니다. 주주. 건설업종. 건설업종이 거의 비슷한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 있냐? 개별 기업의 이익 방향성이 아닌 전체 시장 성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건설업종의 영업이익이거든요. 똑같아요. 대부분의 기업들 우리나라는 영업이익은 이래요. 역대 최고치야. 근데 주가는 영업이익과 주가가 반대로 가는 현상.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주주죠. 멀티플이 무려 4배 이하로 내려갔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은 뭐 대부분이 이러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고. 자, 근데 이번에 만약 저렇게 수주를 받아갖고 요번 며칠간, 요 일주일간은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순환매다.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 못 올라갔던 게 많이 올라갔다. 그동안 못 올라갔던 게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못 올라갔다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갈 길은 조금 여기에 여기 멀리 안 나왔습니다. 자, 요 정도 남긴 했지만은 그동안 못 올라갔던 게 많이 올라갔고, 대표적으로 뭐 포스코도 중후장대한 산업들이 많이 못 올라갔던 게 올라갔는데, 이건 뭐 잠깐 또 딴 얘기 드리면 요즘에 주식시장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뭐 아니면 아저씨들이 다 같이 주식 얘기를 하니까 주식이 빠질 거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래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아줌마 아저씨들 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식 모르던 사람들이 막 주식 올라간다 얘기를 막 합니다. 막 얘기를 해요. 올라가네. 얘기를 막 해요. 올라가네. 얘기를 막 해요. 올라가네. 얘기를 막 해요. 빠지네. 그래서 얘기를 막 할 때 빠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시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니 뭐 아줌마가 애 얻고 오면은 주식이 빠진다. 맞아요. 아줌마가 애 얻고 오면 주식이 빠지는데 문제는 아주머니들이 여기서도 얻고 오고 여기서도 얻고 오고 여기서도 얻고 오죠.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게 어려워. 이게 지금이 여긴지 그래서 주식이 아줌마들이 얻고 와서 주식을 빠진다는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보니까 여기서도 얻고 오더만. 예전에 많이 해봤어요. 여기서도 얻고 오던데 여기서도 얻고 오고 얻고 오니까 빠져요. 그래서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 물론 요즘에 코스피가 이거는 있어요. 와, 우리나라 코스피가 드디어 고평가라는 말을 들은 날이 왔습니다. 버는 돈에 비해서 멀티플이, 그러니까 배수가 10년 만에 20배가 넘었다는 건데 이거는 주가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눈물 나게도 코스피가 버는 돈이 반통 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의 버는 돈이 반통이 났는데 주가가 2천을 가니까 지금 뭐 오히려 비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깨를 푸른 형들은 형들 이러면 안 돼. 어깨를 푸른 형들은 야 이거 진짜야? 곧버스 거꾸로 간다는 거죠. 빠지는 인버스 레버러지 2배에 들어갔다. 형들 그러면 안 돼요. 아니씨 뭘 곧버스에 들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아닐 거예요. 저는 아니라는 거에 걸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에. 왜냐면은 이미 아니라는 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시면은 사실 요즘 돌아가는 거는 뭐 애널리스트들 많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죠. 강력한 재정정책의 귀환. 재정의 역할이 리만 사태 이후로 10년 만에 경제정책 전면으로 등장했는데 이건 리만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세상에 한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의 재정 정책이 경제의 어떤 좌지우지할 정도로 미친 듯한 정책들의 향연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코로나 이후 주요국 재정 정책 규모라고 나와 있는데 독일, 일본, 미국, 호주까지도 거의 빠꾸 없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나름 높아요. 점점 높아지겠죠. 지금 뭐 재정 수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기해요. 예전에는 이런 거 하면은 재정 수지가 골로 가잖아요. 당연히.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재정이 너무 적자를 많이 나니까 지금은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요즘엔 그런 의견이 쏙 들어갔어요. 그냥 가건 말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하다. 한마디로 너무 당연시되고 저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쏙 들어가고 누가 잘하나 누가 크게 하나 뭐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선진국 뭐 정부 부채 비율 예전엔 뭐 조금만 하면 재정 위기네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없고요. 물론 글로벌 교역량 이런 거는 코로나 때문에 박살이 나고 있는데 뭐 이게 주식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치고 있고 당장 눈앞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됐냐? 3차 추경까지 역대 최대 규모 59.2조 원 60조짜리 조금만 더 하면 100조 갈 수 있습니다. 60조짜리. 와, 1년에 60조 추가 경정 예산이죠. 기존에 있던 돈보다 60조를 더 쓰겠다는 건데 추경은 보통 10조였어요. 많이 써야 20조인데 이거 60조짜리 들어갔습니다. 물론 세출 뭐 규모 뭐 쭉 나오는데 GDP 대비 뭐 재정 규모 확대 뭐 어디까지 역대 최대 수준, 이건 글로벌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요즘은 세계적인 추세가 뭐 별로 뭐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예전에 되게 아껴 썼기 때문에 2010년도에 남들 쓸 때 많이 안 썼죠. 남들 양적 완화하고 재정위기라고 유럽 애들이 막 돈 풀고 할 때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이 양호했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낮고 그래서 더 많이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과 친환경 중심으로 60조짜리를 지르는데 더 지를 수도 있겠죠. 이 정도면은 사실상 와 이런 표현은 와 정말 멋진 표현이긴 한데 한국판 뉴딜에 국가의 미래를 걸겠다. 국가의 미래를 걸겠다라는 건 너무 멋진 표현이고 우리나라의 방향, 회사로 치면 CEO가 방향을 드라이브를 걸겠다. 역대 최대 추경, 한국판 뉴딜, 성장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겠다는 거죠. 회사로 치면은 지금 뭐 돈 많이 빌려와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M&A 들어가던가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지은 거잖아요. 향후 10년 또는 20년간의 베팅을 들어간 거죠.
이 배팅이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아니 잠깐만, 이거는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야, 한 기업이 배팅을 한 거면은 뭐 실패해도 되는데, 이건 나라가 지금 뭐 어마무지한 돈을 넣고 지금 40% 옛날에 넘지 못하는 국가 재정 이런 것도 뭐 글로벌적으로 다 하니까 우리 넘겨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번 뉴딜 배팅은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무조건. 자, 이게 무조건 성공해야 되니까 당연히 행정부하고도 다 어느 정도 됐겠죠. 그때도 보여드리겠지만은 한은도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한국은행이 국채 보유량이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이것저것 건들질 않았으니까 이 정도 있었는데, 적극적 매입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설마 이거를 이렇게는 안 가겠지만, 설마 이렇게는 안 가겠지만 만에 하나 뭐 특정하게 더 쓸 일이 있으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분위기로는 그냥 완만한 정도의, 약간 도움을 주는 정도의 요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설마 뭐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 GDP 성장률을 보면은 재정 정책이 크게 전면에 나선 게 두 번 있었거든요.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미소 냉전 시대 때 어떻게든 쌍둥이 적자 나면서 적자가 문제겠어. 지금 소련 날려야 되는데 재정 적자 미친듯이 하면서 소련 날리고,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미국이 한 20년 30년에 걸친 G1의 시대를 열었고, 그 다음에 리만 때 양적 완화라는 걸, 저성장 시대가 오니까 안 하면 일본처럼 갈 것 같으니까 양적 완화라는 걸 하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같이 사용하면서 이때 또한 10년 정도, 지금까지 양적 완화 시대가 일어나고 있죠. 10년 정도가 갔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그렇게 전면으로 나선 때가 뭐 2008년 때 조금 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진 않고, IMF 때는, 이때는 우리나라가 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죠. 돈을 빌려서 IMF가 뭐 대신해 준 거고, 이때는 뭐 나라가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활동을 멈춘 수준까지 갔었기 때문에 외부의 돈을 빌려서 했던 때고, 한미 성장률이 역전된 때가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왔을 때밖에 없거든요. 이때를 빼면은 IMF 때 아니면 리만 때, 이런 때 말고는 역전한 때가 없었는데, 지금 한미 성장률이 역전이 됐어요. 역사상 거의 최초로 역전이 됐어요. 미국은 1.5%, 1% 성장을 할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조금 빠질 것 같은 역전이 됐는데, 이 역전을 다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때부터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미국이 이 앞선 시대에 했던 거를 우리는 이제 배팅을 거는 겁니다.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느낌은 이렇죠. 모아서 자, 이렇게 날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원기옥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 뭐 일본 만나라 좀 그렇지만, 하여튼 너와 내가 봤던 걸로 치면은 모두 힘을 모아서, 제발 그 힘을 모아서 조금 크게 해서, 만약에 하다가 뭐 이런 거 나오겠죠. 60조로는 부족해 이러면은 조금 더 모아서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무조건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성장 동력을 한 2030년 정도까지는 한 10년짜리 성장 동력을 꼭 해서, 자, 주가지수 4천은 모르겠지만은 나라 전체의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는 이 원기옥, 이 배팅이 뭐 어떻게 됐건 미래 산업과 잘 어울려져서 반드시 성공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